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정면성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오늘 39일 만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4일 0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확진자는 6명 늘었고요. 예. 6일 연속 10명 안팎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지금 3월 16일 이후 39일 만에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총 누적 확진자는 1만 708명이 됐습니다. 예. 그 완치자가 오늘 90명이 늘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완치율이 한 80% 정도 되네요. 80%를 넘어섰고요. 예. 그다음에 현재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예. 사람은 한 2,000명대로 예.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 확실히 진정세인 것 같긴 한데 긴장에 예. 놓으면 안 되니까. 그 정부는 이 황금 연휴 기간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왜냐하면 벌써부터 지금 저희 강릉이나 제주도 뭐 호텔이나 비행기 편이 모두 매진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물론 신천지 사태가 있긴 했지만 지금 연령대별 확진자 비율을 보면 20대가 27.4%로 사실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명률은 80대 이상이 제일 높긴 한데 예. 확진자는 20대가 제일 많거든요. 젊은 세대가 제일 많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면은 또 20대나 30대 젊은 연령대에서 또 감염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만 잘 준비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렇죠. 예,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다시 들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청와대가 5월 13일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정확히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 날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거고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270만 세대 같은 경우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되려면 국회에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29일 날. 예, 29일까지 통과를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이제 그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오늘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얘기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급하면은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하면 될 일이다라면서 좀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서 비대위가 만약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은 좀 예. 논의가 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네요. 어떤 문제 때문에 압수수색했습니까? 예, 대전지검이 오늘 오후 1시에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당선인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혐의는 이제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황 당선인 캠프 쪽이 권리당원 명부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해서 상대 후보가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 황운하 당선인은 당연히 이건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고발 요지는 개인정보 유출이다. 사실 검찰은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고발 요지는 개인정보 유출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검찰이 당내 고발 사건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인데 압수수색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 불의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황운하 당선인은 꽤 오랫동안 설전도 주고받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악연이 깊죠. 예. 예. 울산시장 함영 수사 예. 의혹에서도 황운하 당선인이 이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표적 수사 아니냐 이렇게 예. 황운하 당선인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찰이 라임 자산운용 김봉현 회장과 이종필 부사장을 체포했네요. 예, 라임 자산운용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린 김봉현 씨하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5개월간의 도피 행각 끝에 어젯밤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포폰을 수십 개를 사용하고 이동할 땐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는 방법으로 경찰 수사망을 좀 피한 것 같아요. 예. 경찰이 TF를 꾸려가지고 전담 검거반을 꾸려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될 정도로 오랫동안 도피를 했습니다. 체포 작전이 마치 첩보 작전 같았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이제 서울 강남의 호텔을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 호텔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그럴 눈치챈 김봉현 회장 쪽은 이제 서울 성북구에 있는 빌라촌으로 잠적을 했고요. 경찰은 이제 CCTV 추적을 해서 잠복 근무를 계속 한 끝에 예. 어제 오후 9시 빌라에서 나온 김봉현 전 회장을 붙잡았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경찰에 잡힐 때 굉장히 또 저항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잡은 이후에 김봉현 전 회장이 살고 있는 빌라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이종필 전 부사장과 또 같이 있던 신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까지 예. 이제 같이 붙잡게 예. 됐습니다. 그 정치권하고 연관이 있느냐 뭐 예. 이런 문제도 소문이 많이 났던데 어떻게 검찰은 그 부분까지 보고 있겠죠? 아마 그 부분까지 보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썰에 가까운, 풍문에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 현재까지 나온 건 이제 청와대 전 행정관 예. 출신 인사가 이들과 연관돼 있다라는 건데 이제 검찰의 큰 그림을 보자면 뭐 행정관 정도가 이 라임 자산운용에 큰 돈이 움직이는데 의사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검찰이 봤을 때는 더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오거돈 부산시장 징계 착수했고 예. 빠르면 더 제명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27일 월요일이죠. 이제 윤리심판원을 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징계를 할 텐데 그건 제명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진상조사도 같이 합니까? 예, 진상조사도 같이 하고요. 오늘부터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야당은 국정조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오거돈 전 시장을 수사해야 된다라는 예. 입장까지 밝혔고요. 수사는 현재- 뭐 검찰이 알아서 할 테고. 예, 그렇죠.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죠? 글쎄요. 국정조사는 일단 이 오거돈 시장이 이번 건만 있는 게 아니라 아하.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지 있었다라는 않았겠느냐.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상 이제 뭐 당 차원이나 혹은 부산시 차원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 염려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언론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 있어가지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오거돈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 보도가 좀 쏟아졌는데요. 예. 그때 이 여직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혹은 성추행 당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한 기사들이 몇 개 있었어요. 특히 이 피해자가 나중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경찰도 이 사건 이제 수사를 하게 될 텐데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 당내 반발이 여전하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수락을 했기 때문에 예. 김종인 비대위가 시작은 하게 됐습니다. 예. 오는 28일 날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추인이 되면 이제 비대위가 정식 출범을 하는 건데요. 예. 일단 당내, 그러니까 20대 총선의 그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사실 조경태 최고위원 빼고는 모두가 낙선을 예. 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는 사퇴를 바로 해버렸고요. 예. 근데 일단 조경태 최고위원은 당원 당규를 어기면서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탐하는 비대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21대 총선 당선인들의 당선인 대회를 열어서 그쪽의 의견을 모아서 뭐 예. 비대위를 출범한다든지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예. 이런 비대위는 당원 당규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몇몇 이제 당선된 의원들 예. 사이에서는 좀 반대 흐름이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이제 조혜진 의원 연결돼 있으니까요. 예. 조혜진 당선인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는다 안 맞는다 설왕설래가 이어진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 결국 출범하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오는 28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요구한 무제한 임기와 전권 보장 관련해서는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에서 당선된 삼선의 조혜진 당선자는 외부 인사 중심의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바 있는데요. 직접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예, 저희가 그 선거 전에 전화 연결 한번 했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당선된 거. 예, 감사합니다. 예. 그 4년 정도 원내에 계셨는데 예, 다시 국회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포부 먼저 밝혀주시죠. 원래는 저희가 선거를 잘해서
원내 일당이나 과반수를 획득해가지고 음흠. 그 당에서 좀 역할을 해보고 싶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 일당도 놓치고 백석도 못 되는 지역구 의석을 가지고 출범하게 돼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나라 사정도 어렵고 우리 당의 형편은 더더욱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삼선으로 다시 돌아온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더 결의와 각오를 단단히 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우리 당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또 국민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선사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21대 국회 4년 동안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당을 살리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뭐 대표라고 하죠. 이번 대표뿐만이 아니고 큰 선거에서 4번 연속 보수정당이 패배했는데 그 패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패배의 원인들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도 20대 4년 전 20대 총선에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을 때 예. 왜 국민들이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불신하고 분노하는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제대로 고쳐서 예. 이번 4년 뒤에 선거에 임했어야 되는데 예. 그 4년 흐를 동안에 결과적으로 세월을 허송한 셈입니다. 예.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예. 변화되지 않았고 개선되지 않았고 예. 그래서 4년 전에 우리를 심판했던 국민들의 그 실망이나 또 불신이나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선거에 임했고 그나마 또 막판에 또 막말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예. 우리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부에서 저희가 정청래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정청래 의원은 여당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이 먹혔다 이런 분석을 했고 예. 유승민 의원이 TV에서 밉상 정당으로 찍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막말 정당, 발목 잡는 정당, 대안을 못 주는 정당 뭐 이런 것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또 충돌을 했는데 예. 한쪽에서는 야당이 또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예. 선거를 패배했음에도 그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들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당이 물론 이제 정부 여당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거나 해서 혼선이 빚어진 측면도 없진 않지만은 우리 당은 선거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당을 대신해서 전국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겠다고 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내용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대한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부 여당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을 우리가 국민의 눈에 볼 때는 마치 우리가 그런 것을 당정 간의 이견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그런 인상을 준다든가 또 결과적으로는 총선 때 당대표가 했던 약속을 뒤집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약속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뭐 저 같은 사람한테 그 지원금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바로 반납해야 되고 반납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 걸 걱정할 필요 없이 약속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당이 대패했기 때문에 수습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외부 인사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자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당선인께서는 외부 인사에 당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 힘으로 혁신하자 이런 입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난 4년 동안에 하나도 바뀌지 않은 과오의 반복, 하나도 바뀌지 않았던 잘못을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예. 이번에 만약에 비대위까지 출범하게 되면은 20대 국회 4년 임기 동안에 우리가 비대위를 4번을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국민들 눈에는 이 정당은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가설 정당이다. 그렇게밖에 보여줄 수가 없고, 비대위는 한 회기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데, 예. 3번이나 했고, 3번 하고도 다 실패했고,
세 번 했지만 당은 하나도 안 바뀌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정권 심판할 수 있는 선거에서 거꾸로 우리가 역으로 심판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면 그런 잘못은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비대위 하겠다고 그러고 비대위한테 모든 걸 넘겨놓고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또 나머지 우리 당의 구성원들은 또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거는 정말 희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저는 우리 당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예. 안 된다고 생각하는 예. 겁니다. 당선자 말씀대로 그동안 비대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또 수장은 다 외부 인사였고 예. 그런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예. 지금 28일 전국이 열려서 추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뭐 통상적으로는 전국위에서 부결된 사례가 별로 없고 예. 그 지난번에 김용태 혁신위원장 건인가 하여튼 뭔가가 비대위에서 원래대로 예정대로 처리되지 못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예. 별 없는 일이죠. 예.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비대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반론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 여론조사 결과도 당선인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찬성이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성이 60% 반대가 40%라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예. 그런 의미에 반대가 굉장히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그 전국위에서 만약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토론 과정에서 이 6대 4가 4대 6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전국위를 그냥 요식 절차로 보기 때문에 벌써 언론에서는 비대위가 뭐 확정됐다, 뭐 김종인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이렇게 앞질러서 보도하는 이유도 통상 전국위가 이제 토론 없는 요식 절차라서 그런데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활발한 토론이 된다면 토론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거꾸로 바뀔 수 있는 시도 저는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28일 전국이 열리기 전에 뭐 당선자들끼리 모여서 운운한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선자들끼리 개별 선수별 모임은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 아마 재선 모임이 있었던 것 같고 월요일에는 삼선 모임이 있고 예. 또 초선들도 또 모일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전체 당선인들의 총회를 빨리 월요일이라도 소집을 하는 것이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당의 지난 우리 참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또 당에 나아갈 방향을 활발하게 토론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비대위가 필요한 체제인지 아닌지 예. 또 굳이 비대위를 해야 된다면은 우리 책임 있는 우리 당내 구성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할 건지 외부에서 또 영입해 와야 되는 건지 예. 그런 논의를 예. 거기서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국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특히 지금 정권이 보장된 무제한 임기 이런 것은 나중에 갈등이나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당선인님 원내대표 도전하십니까? 예, 전 앞으로 당 발전을 위해서는 예.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 생각인데요. 예.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거기 지도부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게 1차적인 소망이고, 예. 그렇게 그런 기회에 대해서 이제 도전할 생각이고, 만약에 그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 간에 어쨌든 당 살리고 또 우리 당의 주체가 돼서 정권 교체하는 일에 앞장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혜진 당선인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옵니다.